어떠한 이치도 정신적인 것을 물질적인 것에 귀속시킬 수는 없으며 정신의 탄생을 물질로 설명할 수도 없다. 인간은 자기의 육체와 정신을 자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간은 언제나 특히 젊었을 때는 육체에만 관심을 둔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육체가 아니라 정신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배려해야 할 것은 육체가 아니라 정신이 아니면 안 된다. 이 같은 사고방식을 길러 내 생명이 정신 속에 있다는 것을 자주 상기하여 세상의 모든 더러움을 멀리하고 육체가 정신을 지배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오히려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 너는 새 사명을 다하고 기쁨이 충만한 인생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영혼이 실제한다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모든 것은 거기에 달려있다. 사람들은 정신적인 의미에서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즉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뉠 수 있다. 세상에는 완전한 암흑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없고 완전한 빛 속에 살고 있는 사람도 없다. 모두들 저마다의 기로에 서서 어느 쪽으로든 나아갈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저쪽으로, 어떤 사람은 이쪽으로 나아간다. 영적 생명의 실체를 믿는 사람, 그리고 이성의 빛 속에서 사는 사람은 모두 하나의 나라에 살며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부카. 학자와 철학자는 멋대로 그 숙명론과 역사적 필연론을 전개하도록 하라. 세상이 우연의 연속에 의해 성립된다고 생각하게 두라. 그러나 나는 그들의 그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유일한 근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의 신비가 존재한다는 것을 느낀다. 루소. 나는 개가 선택하고 기억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만일 사람들이 나에게 개 안에 있는 것은 욕망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며 다만 물질 분자의 온갖 조합으로 구성된 유기체 조직의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움직임에 불과하다고 말한다면 어쩌면 그 이견에 찬성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사색하며 내가 사색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즉 길이 넓이 깊이의 3차원을 가지고 온갖 형태로 공간을 차지하는 물체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일까? 라브리에르. 만약 모든 것이 물질에 지나지 않는다면 내 안의 사상도 다른 모든 사람들의 그것도 물질 분자가 결합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도대체 누가 이 세상에 물질 외의 존재에 대한 관념을 만들어낸 것일까? 어떻게 물질이 그 물질을 부정하고 자신의 존재 밖으로 배제하라는 것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물질이 인간 내부의 사상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 자신은 물질이 아니라는 확신을 줄 수 있을까? 라브리에르. 형이상학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 학문으로서는 아닐지라도 인간의 자연적인 성향으로서 존재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은 단순히 해박한 지식을 자랑하기 위한 허영심뿐만 아니라 이성 자신의 요구에 떠밀려 좋든 싫든 전진을 계속한 끝에 결국 이성의 어떠한 경험적 영위도 그 영위에서 도출된 어떠한 이론도 대답할 수 없는 문제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사변으로까지 확대된 이성을 갖춘 모든 사람에게는 항상 무언가의 형태로 형이상학이 있었으며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칸트.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의 차이는 지극히 단순한 어린아이부터 지극히 심오한 학자에게 이르기까지 누구나 명백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에 대한 천착과 논쟁은 무익하다. 그러한 것은 아무것도 설명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심할 여지 없이 명백한 것을 애매한 것으로 만들 뿐이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두 손 모아 감사드립니다.